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의 대가와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들의 투자 전략은?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대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이끄는 레이 달리오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그의 이름대로 늘 달려왔습니다. 달리오. 저는 레이 달리오 하면 떠오르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공황, 금, 중국. 여기에 사계절 포트폴리오, 이것도 추가가 되겠네요. 레이 달리오는 이번 위기를 예측하면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2019년 10월 17일 세계 경제가 대대적인 침체에 돌입했으며 중앙은행들이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면서 통화정책, 특히 금리를 인하해도 경기 부양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위기가 터졌는데요. 위기가 터진 이후에도 그는 지금 사태를 2030년도 세계 대공황과 비교하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이 달리오는 예전부터 금을 선호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달러보다 금이라고 금을 무조건 바구니에 담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블랙도 달러보다는 금을 무조건 바구니에 담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리오 형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를 담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기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달리오 회장은 7일날 인터뷰를 했는데 이날 너무 달렸습니다. 몇 년 내로 달러와 부채가 디폴트나 달러와 발행으로 사라지면 준비통화로서 달러와의 가치가 떨어져 미국 경제력이 크게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다음 제국이 되고 위안화가 글로벌 준비통화로 자리매김하냐는 질문에 Yes, 그렇다. 이는 혁명적이라기보단 진화하듯 일어나는 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무슨 포켓몬도 아니고 달러에서 위안화로 넘어가는 게 진화라고 하네요. 이러한 의견에 저는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지켜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위안화도 달러와 마찬가지로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망해서 위안화가 된다, 이런 투자보다는 달러를 매수해서 미국 주식을 사고 위안화를 통해서 중국 주식을 사는 이러한 투자는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레이 달리오 말고 짐 로저스, 워런 버핏, 하워드 막스 이런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짐 로저스는 아난티 지분 투자를 하면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난티 잘 아시죠? 짐 로저스는 예전에 아난티 몇 주 사놓고 되게 설레발쳤던 분입니다. 로저스 회장은 4월 1일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기업 부채가 급속히 늘고 있어 증시가 또다시 급락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내 생애 최악의 하락장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는 지금의 상승은 일시적이고 앞으로 전 저점을 깨는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자산을 추천했습니다. 골드와 실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골드보다는 실버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실버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저스 회장은 설탕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때보다 70에서 80% 떨어진 점도 주목했습니다. 우리 집에 설탕 많은데 먹지 않아야겠습니다. 물론 이거 농담인 거 아시죠? 그리고 로저스 회장은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로는 한국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버핏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위쪽에 링크 띄워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버핏은 미국 항공주를 모두 손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될 것 같고 이번 투자는 실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금 비중을 2020년 1분기에 1373억 달러로 사상 최대로 확대하면서 아직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전염병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그는 현금 100%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미국 주식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보다 더 힘든 문제도 겪었지만 언제나 미국의 기적, 미국의 마법이 승리했다. 장기 투자를 생각하면 미국 증시 자체에 투자하는 ETF를 추천한다라고 했습니다. 관련 ETF 역시 제가 방금 전 공유드린 링크 클릭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하워드 막스는 지금의 증시 반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4월 20일에 한 이야기입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2월 고점보다 고작 15% 떨어졌지만 현실 세계는 그 이상 망가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실물 경제 회복과 주식 반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따로 놀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는 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시장이 몇 번 더 출렁일 수도 있지만 좋은 가치를 발견할 때는 점진적으로 매수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과거의 메모였다고 하지만 저는 그의 메모를 대부분 읽어봤는데 대부분 메모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워드 막스의 메모는
오크트리 캐피털 홈페이지 가면은 잘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월 13일 피터슨 국제연구소와의 화상회의에서 진행된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길어요. 인내심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고통스러운 단연간의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요. 만약 의회나 백악관이 더 많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저는 두 가지를 포착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에서는 언제든지 돈을 풀어서 미국 정부에게 줄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정부 너네 그냥 경기 부양책 팍팍 펼쳐 우리가 언제든지 돈 풀어줄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멀티-이어 리세션이란 말이 있잖아요. 단연간의 경기 침체입니다. 이럴 가능성도 염두해야겠죠. 실제로 트럼프와 그의 친구들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2020년 말에 극적인 경제 반등이 일어날 것이며 2021년도에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긍정적인 발언과 파월 연준 의장의 부정적인 발언은 매우 반대되는 것입니다. 파월의 관점은 훨씬 더 암울했고 그것은 다우존스가 2.2% 하락하도록 도왔습니다. 파월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파산은 다가올 몇 년 동안의 성장에 부담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산한 회사들은 그들의 공급처에 지불하는 것을 멈출 것이고 이것은 또한 다른 회사의 파산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 B, C, D, E 이런 5개 회사가 있는데 A가 파산하면 이와 연관된 B가 파산하고 B가 파산하면 이와 연관된 C가 파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만 요즘 신흥국 경제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흥국 A가 파산하면 신흥국 B도 파산하고 또 신흥국 C도 파산하고 이렇게 되면 도미노처럼 다른 선진국 A도 파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흥국 문제는 다시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소기업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되면 도미노처럼 대기업도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4월 달에 14.7%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2020년도 첫 3개월 1, 2, 3월 달에는 경제가 4.8% 위축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인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더욱더 안 좋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진다네요.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은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들은 의회나 백악관으로 하여금 이미 3조 달러 가까이 돈을 풀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무리한 돈풀기로 인해서 몇 달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4배 많은 4조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자는 미국 정부의 적자죠. 아무리 연준에서 돈을 찍어내어서 그것을 미국 정부에 제공한다고 해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공짜가 아니에요. 그 돈에 해당되는 국채 금리를 계속해서 연준이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풀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어도 이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돈을 많이 푼 상태에서 다음 돈 풀기는 아직 협상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죠. next step이 아니라 next step. 그래서 여기에 민주당은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3조 달러 패키지를 며칠 전에 제안을 했어요. 이거 엄청나죠? 지금까지 3조 달러 풀었던 것 같은데 이거 묻고 더블로가 이건데요. 3조 달러 더 푼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원 의원은 3조 달러 부양 패키지를 도착 즉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협의할 가치도 없다. 그냥 잘라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과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더 많은 지출을 승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지출을 승인해서 돈을 풀어야만 경제가 살아나고 트럼프 재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 발행을 통한 돈풀기 정책은 미국 정부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While they wait to see whether existing programs are having an impact. 영어 발음 죄송합니다. 기존의 돈풀기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지켜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경고는 그녀의 추가적인 3조 달러 돈풀기 정책을 유효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얼른 너네들 돈 풀어. 내가 돈 대줄게. 지금 민주당 펠로시 의원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힘을 입어서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것은 3조 달러의 부양 패키지 정책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느냐 이것에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5월 14일 저녁입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금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파월의 인터뷰를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월을 포함한 몇몇 연준 관계자들은 조만간 미국 경제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고했죠. 회복은 늦을 것 같다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soon, 곧, slow, 느린. 이 두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경기가 저점을 찍는 것은 soon, 곧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반등하는 속도는 slow, 느리다고 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곧 세계의 중앙은행이죠. 세계 중앙은행장인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맞을 거라 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측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4월 실업률이 14.7%까지 높아졌는데 일자리 지표는 아마도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5월 달에 실업률이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2분기 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5월 달이죠. 그럼 5월, 6월 남은 기간 동안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관점과 조금 비슷합니다. 그리고 레리 커들로 위원장은 4월 일자리 수가 나쁘다. 그리고 5월 수치 또한 매우 나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5월 달에는 더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케빈 해싯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실업률은 일시적으로 20%를 넘을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월, 5월, 6월 2분기 때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주가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안 좋아질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2분기 경제 폭망을 예상하면서 주가 하락에 많은 베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대부분 개미들은 주가 하락 시에 수익이 나는 인버스에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블랙은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코스피는 바닥에서 계속 주워갈 것이고 1760포인트 이 부근에서는 전 재산을 몰빵해서라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멤버십을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코스피 지수가 5일선 아래로 일시적으로 이탈할 때마다 계속해서 신규 매수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불안합니다. 지금은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달러 지수, 채권 금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조금씩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겠죠. 블랙, 지금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 마지막에 2개의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